네, 안녕하세요. 헤븐 자율차팀 첫 번째 스터디 기세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녹화하는 이유는 미리 좀 예습이나 복습을 하면 좀 더 스터디에 원활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서 제작하고 있는 영상이고 공부하실 때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고요. 먼저 Git이 어떤 것인지, Git을 왜 쓰는지, GitHub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으론 GitHub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인지, 그 다음에는 이제 실습인데요. Git 레포지토리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내 컴퓨터로 레포지토리를 클론해 놓은 방법, 그리고 Git과 관련된 간단히 사용할 수 있는 명령어들, 커맨드들에 대해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 기크라켄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의 사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목적은 Git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왜 이것을 사용을 해서 개발을 해야 되는지 이해를 한 다음에 Git에 관련된 기본적인 사용법을 숙지하는 것이 이번 스터디의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일단 Git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면 Git은 한마디로 말하면 버전 관리 시스템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또 질문하실 수 있는데 버전이란 무엇이냐 하면 변경사항이 생길 때마다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게임이 이제 업데이트가 되면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됐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게임 개발자들이 어떤 변경 사항을 적용을 하면 버전이 달라지는 거고 저희는 이제 그 새로운 버전을 다운받아서 업데이트 받아서 게임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더 직관적인 예시를 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시를 생각을 해봤어요. 예를 들면은 기말 팀플 과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5명이 이제 하나의 레포트를 작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제 각자 맡은 파트가 있겠죠. 어떤 사람, A라는 사람은 뭐 결론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B라는 사람은 뭐 자료조사를 해서 이렇게 추가하는 거에 대해서 작성을 하고 그래서 각자 카톡방을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그 카톡방에서 이 문서 파일을 왔다 갔다 하면서 주고받으면서 파일을 완성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이렇게 레포트 뒤에 이름이 처음에는 레포트 뭐 덕스 파일이었는데 그게 뒤에 뭐 레포트 파이널, 레포트 리얼 파이널, 그다음 파이널 파이널 막 이런 식으로 파일들이 굉장히 왔다 갔다 하면서 꼬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이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험도 아마 있으셨을 텐데 예를 들면 내가 추가했던 파일 이제 추가해서 어떤 파일을 올려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수정을 한 걸 읽어보니까 제가 이제 추가했던 부분이 없어졌다. 약간 이런 경험도 있으셨을 텐데 그런 원인은 다 이겁니다. 사람마다 파일을 각각 저장하게 되면 버전이 맞지 않아서 파일이 꼬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버전 관리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 개발자들은 이거를 사용을 할 때 이런 버전이 꼬이지 않도록 중앙에서 버전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을 대신 사용합니다. 카톡방으로 하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 역할을 하는 것이 Git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GitHub란 무엇이냐 하면 GitHub는 이제 Git 시스템을 사용하는 프로젝트를 웹서버에 저장한 다음에 개발에 편리한 기능을 또 동시에 제공하는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GitHub는 사실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GitHub 서버, 이 회사 서버에 저희가 저희 프로젝트의 코드들을 올려서 다른 사람들도 이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다운로드를 받고 업데이트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과 나 사이의 코드를 동기화하고 이런 작업들을 편하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 이 서비스가 GitHub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Git과 GitHub는 그런 차이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GitHub의 구성은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보이시는 빨간 네모가 그 GitHub 서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아래쪽에 있는 빨간 네모가 저희 컴퓨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위쪽 빨간 네모를 보시면 저희가 만든 뭐 프로젝트의 코드들을 이 GitHub 서버에 저장을 해둡니다. 그렇게 저장을 해두면 이 서버에서 저희의 컴퓨터로 그 코드들을 땡겨와서 작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풀이라고 하고 저희가 이제 변경 사항을 적용을 한 다음에 다시 서버에 올리는 작업을 푸시라고 하는데 그건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저희가 GitHub를 사용을 할 때는
GitHub 서버에 있는 코드를 내려받아서 사용을 해서 뭐 작업을 한 다음에 다시 그 변경 사항들을 GitHub 서버에 저장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이제 GitHub 레포지토리라는 거를 먼저 생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일전에 제가 해달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건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토큰 같은 경우는 이 GitHub를 터미널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약간 필요한 비밀번호 같은 건데 이것도 같이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용어를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레포지토리란 무엇이냐면 저장소입니다. 그래서 이 저장소는 저희 일단 모든 프로젝트들의 코드들이 담겨 있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코드들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A에서 B를 추가했다면 그 A일 때 상태일 뿐만 아니라 A에서 B가 추가돼서 A, B가 된 형태 모든 히스토리들을 담고 있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히스토리, 태그, 소스, 가지치기 그런 모든 변경 사항들이 다 저장이 되어 있는 저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저희 헤븐에서 진행했던 이전 프로젝트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히스토리가 쭉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GitHub를 사용하게 되면 만약에 코드를 짜다가 좀 프로젝트가 꼬여서 코드가 망가졌다. 그러면은 다시 뭐 이전 버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변경 사항들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그런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GitHub를 사용하는 거기도 하고요. 어쨌든 저희는 이제 GitHub의 레포지토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PDF에 있는 대로 GitHub의 홈페이지 맨 위로 접속을 해서 네, 여기 보이시는 대로 New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Create a New Repository라고 해서 새로운 레포지토리를 만들어라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에 먼저 레포지토리 이름을 간단하게 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고 여기에는 그 레포지토리가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이렇게 작성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이 레포지토리를 퍼블릭으로 할 건지 프라이빗으로 할 건지입니다. 만약에 퍼블릭으로 하게 되면 GitHub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걸 볼 수 있게 되고 프라이빗을 하게 되면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보여주고 싶은 사람을 초대를 하면 그 사람들만 볼 수 있게 돼요. 일단 편의를 위해서 전 퍼블릭을 선택을 하겠고 그 다음에 이 리드미 파일을 추가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일단 추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리드미 같은 거는 처음 이 레포지토리 들어갔을 때 보여지는 첫 페이지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 코드에 관한 설명이라던가 프로젝트 관련된 설명을 적어 놓을 수 있는 파일인데 일단 이렇게 추가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완료가 되면 이렇게 create repository를 해주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레포지토리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화면이 레포지토리 화면이 되고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금 어떤 걸 한 거냐면 GitHub 서버에 직접 저희 레포지토리를 하나 추가를 한 겁니다. 레포지토리를 새로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이거를 저희 컴퓨터로 가져오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었으니까 저희 컴퓨터로 가져오려면 이거를 복사해서 저희 컴퓨터로 가져와야 되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클론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git 클론이라는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만들어진 레포에서 초록색 버튼, 이 코드 버튼이 있는데 코드 버튼이 쭉 내려가면 여기 이렇게 링크가 보이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를 합니다. 네, 복사를 하고 그 다음에 터미널을 열어줍니다. 터미널을 열 때는 이 리눅스 OS에서 터미널을 여는 방법은 Ctrl Alt T를 눌러주게 되면 터미널이 열리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터미널이 열리게 되었죠. 네, 그래서 먼저 왼에 두고 먼저 이 git이라는 게 설치가 안 돼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 명령어를 쳐서 git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는 방법은 요거를 네, 복사 또는 컨트롤 C를 한 다음에 터미널에 이제 붙여넣을 때는 컨트롤 V를 하면 터미널에 붙여넣기가 안 돼요. 이런 식으로 안 되죠. 그래서 터미널에 붙여넣을 때는 컨트롤 Shift V를 해줘야지 붙여넣기가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저도 컨트롤 Shift V를 해보면 저희가 복사했던 게 그대로 붙여넣기가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어쨌든 하고 엔터를 눌러보고 이 비밀번호 입력하면은
저는 이제 미리 설치가 돼 있어서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설치가 안 돼 있으면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깃이 만약에 설치가 되었다면, 네, 이제 저희가 웹 서버에 GitHub 서버에 만든 레포지토리를 저희 컴퓨터로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git 클론이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저희 걸로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이 명령어를 다시 복사해서 붙여 넣어 주게 되면, 네, 여기에서 이제 요게 뜨는데, 잠시만요. 중요한 게 제가 여기서는 이거를 그대로 복붙을 했는데 이 뒤에 링크가 이게 아니죠. 왜냐면은 저희는 이제 새로 만들었으니까 그 레포지토리에 링크를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git 클론이라는 명령어까지 쳤고, 요 뒤에 있는 요 뒤에는 여기 보이는 이 링크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주면, 아마 퍼블릭이라서 이렇게 비밀번호를 안 쳐도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뭐 어쩌고 저쩌고 됐다, 던이라고 뜨는데, 이제 확인을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 왼쪽 아래 메뉴에 들어가서 쭉 내려보다 보면 파일스라는 게 뜨는데, 아마 파일 탐색기라고 뜰 수도 있어요. 네, 어쨌든 요 파일 탐색기 들어가면 이게 이제 윈도우에서 파일 탐색기와 같은 건데, 여기에 홈이라는 폴더에 들어가 보면 아까 저희가 받았던 네, 여기에 있네요. 요 레포지토리 이름과 동일한 폴더가 생성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안에는 레포지토리 안에 있는 파일이 그대로 들어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first repo라는 폴더가 이 GitHub 레포지토리를 저희 걸로 그대로 복사해 온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한 과정을 저희는 이제 클론이라고 부르고, 이 클론이라는 과정은 이 컴퓨터에 한 번 딱 받아주기만 하면 돼요. 왜냐면 이 클론이라는 과정은 최초에 이 컴퓨터에 아무것도 없을 때 이 레포지토리를 가져올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만약에 이제 이 폴더가 계속 유지가 되어 있다면 풀 혹은 푸시를 통해서 이 저희가 만든 것들을 업데이트를 하거나 새로 추가된 것들을 업데이트를 받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git 클론이라는 과정은 하나의 컴퓨터에 대해서 최초 1회만 해주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쨌든 다운로드가 완료되면 저장이 돼 있었죠. 그래서 이제 로컬, 즉 저희 컴퓨터에서 작업할 준비가 된 겁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제 commit, pull, push 등의 그 git 명령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작업들은 커맨드를 이용해서 진행을 해볼 거예요. 왜냐면 좀 먼저 처음 배우는 거기도 하고, 좀 원리를 이해한 다음에 편리한 프로그램을 쓰면 되겠죠. 어쨌든 이제 저희가 이 레포지토리 안에서 저희가 변경사항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컴퓨터, 지금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이 파일 하면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VS 코드가 설치가 되어 있다면 이 first repo라는 폴더를 우클릭하고 open with other application, 다른 프로그램을 열기를 누르면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가 열리게 돼요. 그래서 이걸 열어주게 되면 저희가 편리하게 파일을 추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지금 그래서 이걸 열고 나서 왼쪽 위를 보게 되면 이 폴더 이름이 있고, 이 안에는 readme.md라는 파일밖에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위쪽에 4개의 버튼이 있는데 하나를 눌러서 hello.txt 라는 간단한 텍스트 파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다가 my first files, 네, first file이라고 새로운 파일을 만들고 꼭 저장을 해줘야 돼요. 저장을 해주게 되면 다시 이 폴더로 나가서 여기를 들어가 보면 여기서 VS 코드 내에서 생성했던 파일이 그대로 여기도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VS 코드는 약간 이런 것들을 편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죠. 네, 어쨌든 변경 사항을 이제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만들고 저장을 했다고 해서 GitHub 서버에 그대로 반영이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파일을 만들고 저장을 한 것만으로 GitHub 서버에 바로 업로드가 돼버리면 다른 사람들과는 이렇게 꼬일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이 파일이 딱 정확하게 이게 필요하다, 확실하다, 그래서 이렇게 만든 게 아닌 이상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만들고 저장을 하면은 이거는 그냥 저희 컴퓨터에서만 새로 생기게 된 거고, GitHub 서버에 있는 레포지토리에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거를
GitHub 서버까지 한번 업로드를 시켜보겠습니다. 어쨌든 간단한 파일을 만들었으니까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GitHub 서버에 업로드를 하기 위해서는 총 3가지 과정이 필요해요. 먼저 첫 번째는 이 add라는 과정인데 어떤 거냐면 이 git이 새로운 파일의 변경사항을 추적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설명하면 어떤 파일에게 넌 이제 확실히 변경될 준비가 있는 파일이야 라고 지정을 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100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데 저희 컴퓨터 내에서 이미의 파일을 100개를 수정을 했어요. 근데 그 파일 중에서 확실하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이게 공유할 수가 있는 파일은 딱 1개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100개를 그냥 저장을 시켜놨더라도 그 중에 1개의 파일만 너 이제 진짜 업로드할 준비가 되었어 라고 add라는 과정을 통해서 지정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add를 하는 방법은 git add 하고 그 뒤에 파일 이름을 적어주면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터미널을 통해서 add를 하는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클리어를 하고 먼저 git add를 하기 위해서는 그 폴더, 이 레포지토리 폴더 내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물결 표시가 홈 폴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 first repo라는 폴더로 이 터미널 내에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은 터미널에다가 cd라는 명령어를 입력을 하고 한번 띄어쓴 다음에 first repo라는 폴더 이름을 입력해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파일 이름을 한 번에 다 써도 되지만 first라는 거 마치고 이제 키보드 위에 탭을 눌러주게 되면 이 터미널은 자동으로 여기에 해당하는 이름을 찾아서 그대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탭은 되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어요. 자동 완성을 해주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탭을 누르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이 first repo라는 폴더 안으로 이 터미널이 들어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다음으로 해야 될 건 뭘까요? 이 hello.txt라는 파일이 확실히 넌 준비된 파일이니까 이거를 이제 add를 해주면 되겠죠. add hello.txt 해도 되는데 저는 여기서 또 탭을 눌러서 자동 완성을 시켰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면 이제 이 txt라는 파일이 스테이징 에어리어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스테이징 에어리어란 무엇이냐면 저장소에 커밋하기 전에 커밋을 준비하는 위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듯이 준비가 완료된 파일들의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이제 스테이징 에어리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그 다음 두 번째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커밋입니다. 이제 커밋은 뭐냐면 이 add라는 작업은 이 파일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제가 3개의 파일이 준비가 완료되었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또 다른 txt 파일을 또 add할 수도 있고 지금 일단 여긴 없지만 예시를 들면 그런 식으로 3개, 4개 또는 100개 그 수많은 파일들을 add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add를 하고 나서 예를 들면 50개의 파일을 add 해놨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이 50개가 이제 확실히 변경될 준비가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 이제 여기에 간단한 메시지를 추가를 하면서 그 변경 사항에 대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커밋이라는 과정은 그런 변경 사항을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말이 어려우니까 일단 같이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git 다시 터미널로 돌아와서 git commit -m 하고 파일 추가 이런 식으로 써주게 되면 일단 이 git commit이라는 게 그 명령어가 되고 -m은 이 뒤에 메시지를 적을 것이다 이런 파라미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게 되면 이렇게 파일 changed insertion이 됐다. 그리고 어떤 새로운 게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러면 어떤 변화가 생긴 거냐 하면 이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git log라고 쳐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원래는 요 버전이었는데 저희가 파일 add라고 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들게 된 겁니다. 좀 이해가 가시나요? 두 번째로 이제 했던 커밋이라는 과정은 저희가 준비시켰던 모든 파일들을 이제 확정을 지어서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커밋이 되는 거고
나갈 때는 아마 Q 눌러면 나가질 거예요. Q. 네.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총 3가지 과정 스텝 중에서 2가지까지 했죠. 먼저 add를 해서 파일을 추가시켰고, 두 번째는 commit을 해서 그 변경 준비가 완료된 파일들을 이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버전을 만든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하면 GitHub 서버에 올라간 거냐 하면 아직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복사해온 그 저희 로컬 저장소에만 변경사항이 생긴 거고, GitHub 서버에는 아직 변경사항이 적용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해줘야 되는 게 풀 푸시 등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써 있는 대로 저희 거의 변경 저장소 레포지토리에는 변경사항이 적용이 되어 있지만 그게 아직 서버에는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3번째로는 이거를 푸시를 해서 서버에 업데이트를 해주면 돼요. 네, git push라는 명령어를 쳐서 푸시를 해주게 되면, 이제 여기서 이걸 물어보는데, 푸시를 할 때 유저네임이랑 패스워드를 입력하라고 떠요. 그래서 제 유저네임 같은 경우는 여기 레포지토리 만들었을 때 이 왼쪽에 있는 이름이 제 유저네임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요거고요. 저는 이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패스워드가, 이거에 대한 패스워드 입력하라고 했는데 이게 패스워드가 아니라 토큰이라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토큰이라는 건데, 이 토큰이라는 거는 이제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받냐면 잠깐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이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프로필에 대한 이게 있는데, 세팅스라는 거에 들어가서 쭉 내려보다 보면 Developer Settings라고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3번째 Personal Access Tokens의 Tokens Classic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메뉴가 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오른쪽 위에 Generate New Token Classic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노트라고 뜨게 되는데, 이건 뭐 아무 숫자나 써도 되고, expiration은 사실 이게 이제 토큰이 만료가 되는 일자를 정하는 건데, 저는 귀찮아서 그냥 no expiration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이 토큰이라는 것 자체가 비밀번호인데, 그 비밀번호에 대해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는지를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사실 모든 기능을 사용하고 싶게 하고 싶으니까 그냥 모두 다 이 체크 표시를 해서 완료를 시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모두 체크를 하게 되면 이 토큰은 모든 기능을 할 수 있는 토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너레이트 토큰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토큰이 생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여기에 나오는 이 GHP 얘를 복사해서 저장을 따로 해두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텍스트 에디터는 이제 또 마찬가지로 아까 그 어플리케이션, 여기 all 누르면은 모든 앱이 뜨는데, 이 텍스트 에디터에 들어가서 그대로 복붙을 해서 저장을 해놨습니다.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저장을 해놨고요. 어쨌든 이렇게 구한 토큰을 복사해서 그대로 이 터미널에 Ctrl Shift V 해주면 되는데, 이거는 비밀번호라서 뜨지가 않아요. 그냥 쳐졌다고 생각을 하고 엔터를 누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푸시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떤 변화가 생겼을까요? 이제 저희가 이제 3번째까지 완료를 했으니까 저희 저장소 안에서는 이 hello.txt를 만들고 커밋을 함으로써 새로운 버전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푸시까지 완료를 했죠. 그럼 이제 저희 저장소에는 이제 그 서버 저장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볼게요. 다시 돌아가서 이 first repro라는 거에 들어가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금 만든 hello.txt 파일이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면 저희 컴퓨터에서 작업을 해서 변경사항을 만들고 그거를 웹서버에 업로드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이게 푸시, 그러니까 저희가 만든 파일을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였고, 두 번째로 해볼 것은 그 상대방이 만든 파일을 저희 컴퓨터에 업데이트를 새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원래는 다른 사람이 이제 업로드를 해줘야 되는 거지만 이번엔 저희가 그냥 임의로 변경사항을 직접 만들어 볼 거예요.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저희가 공부를 하기 위해서 웹 서버에 있는 레포지토리에 파일을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는 방법은 여기 우측에 add file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create new file을 누르게 되면 여기 이 레포지토리 안에다가 직접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그냥 others.txt라고 했고 또 마찬가지로 네, others file 네, 이런 식으로 하고 쭉 내려오게 되면 commit new file 이라는 칸이 뜨죠. 그래서 이게 또 어떤 의미냐면 이거 자체도 커밋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저희가 앞에 했던 거의 차이점은 이 앞에서 했던 커밋은 저희 컴퓨터 내에서 로컬 저장소에서 커밋을 한 다음에 그걸 이제 웹서버에 업로드를 한 거고, 지금 하고 있는 커밋의 경우는 이거를 아예 웹서버에 있는 레포지토리에서 직접 추가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나요? 네, 어쨌든 이거를 해주게 되고 그냥 이제 commit new file이라고 하게 되면 이 웹서버 레포지토리에 직접 새로운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제 이게 마치 어떤 상황이 된 거냐면 저희 파일 하면은 아직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는데 네, 다른 사람이 이 업로드를 해서 새로운 파일이 생성이 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를 받아야 되는 거겠죠? 네, 어쨌든 이 GitHub 웹사이트에서는 이런 식으로 새로운 파일을 만들 수 있고 커밋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실제 개발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저희는 지금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서버에는 새로운 파일을 만들어졌지만 내 컴퓨터에는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된 상태인 거죠, 지금. 네. 그러면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컴퓨터에 그런 변경 사항들을 어떻게 업데이트를 하냐 하면 다시 저희가 아까 있던 터미널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git pull이라고 쳐보게 되면 아주 간편하게 이 others.txt라는 파일이 저희 걸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파일 한번 열어보면 이 others라는 파일이 저희 거에도 생긴 걸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이 서버에 있던 변경 사항을 저희 컴퓨터로 저희 로컬 저장소로 업데이트를 하는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된 파일이 이렇게 저희 컴퓨터 폴더에 들어있음을 확인하면 마무리됩니다. 네, 이제 그 다음으로는 브랜치랑 멀지라는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건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다 보니까 간단하게 어떤 개념인지만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브랜치는 가지 또는 분기점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브랜치가 가지라는 뜻인데 작업을 하다가 현재 레포지토리 저장소의 상태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브랜치를 따로 분리를 해서 완전하다 싶을 때 다시 합치도록 할 수 있도록 이게 분리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예시로는 이 아래쪽에 그림을 봐주시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저희 자율차 팀에서 어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현재 이 하늘색 상태, 저장소가 현재 저장소가 이 하늘색 상태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인지팀에서 어떤 센서를 분석하는 코드를 추가를 해야 해요. 그럴 때는 이 분업을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현재 이 레포지토리 상태를 그대로 복사해서 새로운 브랜치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 코드를 추가하게 되면 이 전체적인 브랜치, 요 하늘색 브랜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인지팀 팀원들끼리 서로 이렇게 개발을 유용하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어떤 점이 좋냐면 만약에 이 코드가 말썽을 일으켜서 다른 코드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러면 사실 인지팀인 사람들만 이 보라색 이 브랜치를 사용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는 하늘색 브랜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더라도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볼 확률이 낮아지니까 브랜치를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브랜치를 사용하게 되면 팀별로 독립적인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그래서 분업에 효율적이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멀지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아까의 예시를 이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인지팀에서 센서를 분석하는 코드를 다 마치고 나서 이제 전체 시스템에 합쳐도 되겠다 라고 하면 아까 이렇게 분리되어 있던 작업이 끝나고 다시 원래의 전체적인 메인 브랜치에 코드를 합치게 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 코드를 합치게 될 때 좀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a.txt라는 파일이 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전체 브랜치를 사용하던 A팀에서는 ABCD라고 바꿨다 치고 이 초록색 브랜치를 사용하던 B팀은 EFGH라고 바꿨다고 치면 합치는 과정에서 둘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서는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멀지를 하게 될 때는 만약에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충돌을 저희가 직접 손으로 해소를 시켜줘야지 멀지를 할 수가 있게 돼요. 네. 어쨌든 다른 팀들이 독립적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수가 있는데 VS 코드나 기크라켄 등을 이용하면 이런 멀지 작업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다는 게 장점입니다. 네, 브랜치와 멀지에 대한 개념은 이 정도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기크라켄이라는 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크라켄은 앞서 배웠던 git, commit, push, pull, 브랜치 생성, 멀지 등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터미널이 아니라 간단한 이 클릭 한 번으로 해줄 수 있게 해주는 편리한 프로그램입니다. 네, 그래서 이 기크라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아마 이제 GitHub 프로 인증한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게 되면 기크라켄을 열어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될 텐데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아까 만들었던 레포지토리 폴더를 그대로 열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크라켄 파일 들어가서 여기 메뉴에 보면 오픈 어 레포라는 메뉴가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서 오픈 어 레포지토리 라는 메뉴를 누르게 되면 아까 저희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first repo라는 폴더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열어서 열게 되면 아까 저희가 만들었던 이 커밋들이 마치 이렇게 히스토리처럼 눈으로 이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저희가 여기에서 이번엔 비슷한 방식으로 새로운 파일을 하나 더 만들어 볼게요. 이제 이번에는 gitkraken을 이용해서 좀 편리하게 푸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냥 간단하게 또 이런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aa.txt라는 파일을 만들게 되면 gitkraken에서 볼 때 요 오른쪽 위에 보게 되면 하나의 파일이 체인지가 생겼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view change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unstaged files 그리고 아래는 stage files라는 항목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새로 만든 파일을 GitHub 서버에 업로드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add라는 걸 통해서 이 파일에게 너 준비될 거야, 넌 준비돼 있어 라고 지목을 해주는 게 필요하고, 두 번째는 commit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체 파일들을 이제 확정을 짓고 새로운 버전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했었고, 세 번째는 push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희 로컬 저장소의 변경 사항을 서버에 업로드 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했었죠. 그래서 그걸 하나씩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지금 이 aa.txt라는 파일이 변경이 된 것을 보여줄 수가 있고, 이 위에 마우스를 올려보게 되면 스테이지 파일이라는 버튼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누르면은 이렇게 스테이지 파일즈라는 항목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제 이게 여기가 스테이징 에어리아, 아까 말했던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클릭을 했다는 의미는 이 aa.txt에게 너 이제 준비된 파일이야 라고 지목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이 파일 지목을 할 땐 여러 개를 해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한 3개 정도 파일을 만든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BBB와 CCC 또 마찬가지로 스테이지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총 3개의 파일을 스테이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add를 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첫 번째 과정이 스텝이 완료가 된 거고, 두 번째로는 이 파일들을 확정을 짓고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커밋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커밋을 할 때는 좀 더 아래로 내려와서 이 커밋 메시지라는 항목이 있는데 여기에 간단한 메시지와 함께 커밋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는 터미널에서 커밋을 했었는데 이번엔 여기에다가 간단히 파일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고, 여기에는 간단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면 다른 사람들도 깔끔하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이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요게 이제 commit, 아까 말했던 git commit -m 땡땡땡 그 명령어를 이번엔 버튼 하나로 간편하게 하게 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해놓고 나니까 약간 달라진 점이 생겼어요. 아까는 요 히스토리가 3개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4번째 히스토리가 생겼고, 아까는 이 오리진이라는 메인 브랜치만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에 4번째 로컬이라는 게 하나가 생겼죠.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냐면 현재 이 GitHub 서버에 있는 레포지토리는 이런 상태다. 이 메인 요 3번째
히스토리에 있는 상황이고, 저희가 방금 커밋을 했으니까 새로운 변경사항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네 번째 상태가 되었고, 저희 현재 로컬 저장소는 이 네 번째 상태까지 변경사항이 생겨져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GitHub 서버에 있는 거랑 저희 거랑 다르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푸시를 안 했으니까. 저희 거에서만 새로 하나를 더 만들었으니까 저희 거가 더 앞서가 있는 게 만든 거고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 지금까지는 두 번째 그 커밋 과정까지 완료가 된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푸시를 해줄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상단에 푸시 버튼을 눌러서 네, 푸시를 해주면 끝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아까와 달리 이 오리진이라는 GitHub 서버에 있는 현재 그 레포지토리의 상태가 저희 컴퓨터에 있던 레포지토리의 상태와 똑같아지면서 업데이트가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관적이죠. 뭔가 이렇게 시간순으로 이렇게 쭉 볼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저희 레포지토리에 들어가서 F5를 눌러서 업데이트를 해보면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방금 만든 세 개의 파일들이 업로드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기스터디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